잠은 자는데 잔 것 같지 않은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누웠고 눈도 감았고 시간도 꽤 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잠이 보약이 안 돼요. 이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잠을 자고는 있지만 회복하는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잠을 시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몇 시에 잤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밤잠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잠들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잠을 방해하는 병 이야기도 아니고 수면제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장 점검해 볼 수 있는 밤잠을 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기본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잠은 밤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의 리듬, 저녁의 선택, 잠들기 전 1시간이 모두 연결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잠이 얕은 분들은 밤만 고치려다가 계속 실패합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로 잡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밤잠을 망치는 습관을 하나씩 걷어내고 몸이 스스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깊은 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히 밤잠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근육이 회복되고 혈관이 이완되고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면역 역시 이 시간에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부족하면 아침 컨디션이 무너지고 혈압이 흔들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회복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잠을 자는 능력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됩니다.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깊게 자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면을 방치하면 회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영상은 억지로 재우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밤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원인이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밤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잠을 자고는 있지만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스위치처럼 생각합니다. 불 끄고 누우면 잠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은 서서히 준비되고 서서히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준비 과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은 아직 낮인데 침대에만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몸은 밤에도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녁 이후에도 몸을 계속 각성시키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에 밝은 조명,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게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때 뇌는 잠을 준비하지 못하고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겉보기에는 자는 것 같아도 회복에 필요한 깊은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들기 전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은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늦은 샤워, 과도한 난방, 자기 전 운동은 체온을 오히려 올려 잠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호르몬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과 조용함 속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밤에도 나처럼 밝고 시끄러운 환경에 있으면 이 호르몬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잠은 시간 채우기가 되고 보약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리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순간에도 뇌는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은 누워있지만 신경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 피로가 당연해지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과 회복력이 함께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근본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잠을 억지로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잠이 스스로 깊어지게 만드는 환경과 습관을 다룹니다. 지금부터 깊은 잠을 방해하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이미 익숙할 겁니다. 밤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의 문제가 아니라 잠을 준비하지 않은 하루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아니라 잠들기 전 시간을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들입니다.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 이거 나 얘기네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2가지만 해당돼도 밤잠 관리는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잠들기 전까지 밝은 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잠은 쉽게 들지만 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천장등을 켜놓고 TV를 보거나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은 수면의 깊이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습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짧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 몇 분 동안에도 계속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때 뇌는 잠들 준비를 멈추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은 들었는데 새벽에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 늦은 시간에 과식 또는 야식입니다.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자극적인 음식은 혈당과 체온을 동시에 흔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습관, 자기 전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몸은 밤에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야 쉬려고 하면 몸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때 잠은 얕아지고 아침 피로로 이어집니다. 5번째 습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수면 호르몬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리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하나하나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쌓이면 밤잠은 점점 얕아지고 회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을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가지만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밤은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깊은 잠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 일찍 누워보기도 하고 눈을 꼭 감고 버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직 깨어있는 상태라면 그 시간은 잠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각성을 서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3분 불빛을 낮춥니다. 잠들기 전 10분이 되면 집안의 조명을 한 단계 낮추세요. 천장등 대신 스탠드나 간접등이 좋습니다. 이 순간부터 뇌는 이제 밤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3분 몸의 온도를 내려줍니다.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거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이 과정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만듭니다. 세 번째, 2분 호흡으로 신경을 정리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더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 2분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잘한 것 하나만 떠올리고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둡니다. 이 2분이 머리를 침대 밖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루틴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불빛, 몸, 호흡, 생각.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그 자체를 잠의 신호로 기억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을 의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 날은 2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강요보다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는 이 루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밤잠 변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이 순서를 지켜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있는지는 시간보다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잠을 잘 자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낮 동안의 몸 반응을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이미 회복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보다 덜 무겁습니다. 완전히 개운하지 않더라도 일어나기 싫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면 잠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버티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신경계가 충분히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낮 동안 멍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오전 내내 머리가 맑지 않았다면 지금은 집중이 비교적 빨리 돌아옵니다. 이건 뇌가 밤에 제대로 정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낮잠을 자지 않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졸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예전처럼 꼭 누워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회복력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한번 깨면 한참을 뒤척이던 분들이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면 수면 리듬이 안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꿈이 줄어들거나 기억이 흐려집니다. 꿈을 거의 꾸지 않거나 아침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깊은 수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사소한 일에 덜 예민해집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감정의 회복력도 함께 돌아옵니다. 짜증이나 불안이 줄어드는 건 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확인했다고 루틴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면 상태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밤이 아니라 낮에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면 관리를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벤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평생 유지하려면 기준을 낮추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완벽한 밤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루쯤 잠이 얕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날 바로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완벽함보다 복귀를 더 빨리 기억합니다. 두 번째 기준. 잠드는 시간을 고정하지 말고 잠들기 전 순서를 고정하세요. 불빛을 낮추고 몸을 풀고 호흡을 정리하는 이 순서가 몸의 수면 스위치입니다. 시간은 달라도 순서가 같으면 몸은 반응합니다. 세 번째 기준. 밤잠을 하루의 결과로 보세요. 그날의 활동량, 스트레스, 식사 선택이 밤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잠을 바꾸려면 하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 밤에 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의 반응이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아침 컨디션을 수면 점검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침이 무너질 때는 수면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은 밤잠의 성적표입니다. 50대 이후의 수면은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잠드는 길을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수면 습관은 약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세요. 잠을 관리하는 사람은 회복 속도를 지키고 회복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노후의 질을 지켜냅니다. 오늘 밤도 불빛을 낮추고 몸을 풀고 호흡을 정리하세요.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몸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